2교시 문제를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6문제 중에서 2, 3, 4교시가 4문제 고르고 2문제를 버리는 입장이잖아요. 이 2문제씩이 2교시 2문제, 3교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2문제, 4교시도 2문제, 굉장히 어려운, 손대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어요. 결국 4문제씩 다 쓸 수 있었을 겁니다, 수험생들이. 이 4문제씩이 전 수험생분들이 같은 4문제를 유사하게 골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차별화하게 답안을 작성하느냐, 이거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2교시 가만히 보시면 방화구획 관련된 문제죠. 방화구획 장소, 방화구획하는 장소. 요 근데 2번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대상 및 시설 기준, 이게 관연도 기출됐던 겁니다. 과거 기출됐던 건데 일회성 문제로 판단을 하고 본인의 암기카드라든지 서브노트에 기입을 안 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1번 문제를 고를까 말까를 판단할 때 이 복합 건축물의 피난시설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고르기 어려웠을 겁니다. 2번 문제는 TAV, 이건 기본 문제죠. TAV. 전부 골랐을 것 같아요. 2번 문제. 그 다음에 3번 문제. 3번 문제도 기밀성 시험, 도어펜 테스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다 기본 문제겠죠. 기본 문제. 위에도 그렇지만, 친절하게 적용 대상, 절차 내용, 기대 효과. 도어펜 테스트의 기본 원리, 시험 절차, 기대 효과. 요 순서대로 답안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 3번은 기본 문제였고, 3번을 보면 MSDS도 마찬가지로 우리 수업 때 얘기했지만 이 MSDS 외워야 할 항목들 필히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작성 시 확인사항이 이제 눈에 조금 걸리네요. 눈에 밟힙니다. 1번 문제를 고르려고 그랬으면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기억이 안 나면 고민을 하셨을 것 같고, 4번 문제를 고르려고 하신 분들은 작성 시 확인사항이 눈에 걸렸을 거예요. 이걸 고를까 말까를.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까요? 5번은 에스컬레이션에서 품목 조정률과 지수 조정률. 이것도 이제 소방 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감리 업무를 안 하시거나 이런 관련된 업무를 안 하신 분들은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소방 감리 업무 절차서 있잖아요. 그 항목에서 소방청에서 나온 그 자료, 거기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 소방청에서 나온 그 소방 감리 업무 절차서 그것처럼 시험 문제 그 소방기술사에서 많이 나왔던 자료가 없어요. 쭉 보시면 필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계약 에스컬레이션 내용이 2018년도인가 그때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내용이 이제 이번에 나온 거죠. 이것도 준비가 안 됐었으면은 좀 고르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무통설비는 이거 기본 문제죠. 이 전부 골랐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3교시 보시면 2번, 3번, 6번은 기본 문제라 다 고르셨을 것 같고 1번과 4번, 5번 중에서 고민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1번, 4번, 5번. 그 내용을 좀 우리 1번부터 방화구획부터 쭉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방화구획 관련해서 소방법령과 건축법령에서 각각 방화구획하는 장소, 두 번째가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의 대상 및 시설 기준. 이 건축법령에 나오는 그 방화구획 관련된 내용들,
기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 뭐 친절하게 물어본 대로 답안에 작성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제 방화구획 장소를 물어봤잖아요. 방화구획 장소. 지금 답안 작성 내용은 뭐 개요, 그 다음에 소방법령, 건축법령, 방화구획한 장소 이렇게 작성을 하고 건축법령부터 이제 쭉 작성을 했는데 보통 건축물이 있으면 층별로 건축물이 있으면 방화구획은 우선 이제 요 내용을 적어줘야 되겠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회 이상 건축물은 방화구획 대상입니다. 그죠? 이 방화구획 대상인데 첫 번째 면적별로 방화구획을 하죠. 면적은 10층 이하는 1000회 이하마다, 11층 이상은 200회마다, 또 불연재료 마감 시는 500회. 그죠? 그 자동식 소화 설비 구비했을 때는 3배 완화를 해주고, 이 내용 아는 내용 쭉 적어주면 됩니다. 면적별. 두 번째는 층별로, 그죠? 층별 방화구획 해주고, 세 번째는 용도별로 방화구획을 해줍니다. 용도별로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여기 답안은 이제 용도별을 안 썼는데, 용도별로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방화구획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과 기타 부분은 방화구획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별로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은 기타 부분과 방화구획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용도별.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됐던 피로티 기본 방화구획 기준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어보는 게 지금 장소였잖아요. 장소. 건축법에서 방화구획을 해야 된다고 명시된 장소. 첫 번째 특별 피난계단. 그죠?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은 내화구조로 구획을 하고 마감재는 불연재 이상으로 마감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 피난계단 그 구조에 보면, 그죠? 두 번째 건축법에서 내화구조 방화구획 명시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그죠?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내용을 보시면 내화구조로 방화구획 명시가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돼 있죠? 피난안전구역, 그죠? 피난안전구역. 지금 장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면적별, 층별, 용도별로, 그 다음에 프로티 기준에 따라서 방화구획을 하는데, 건축법상 명시된 방화구획 장소는 특별 피난계단, 계단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그죠?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그 다음에 피난안전구역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죠? 건축법에. 또 명시된 항목이 뭐가 있습니까? 대피공간도 내화구조로 구획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요상 그 다음에 이제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방화구획 설치 기준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내용. 요 밑에 내용입니다. 요 기준. 방화구획의 구조는 첫 번째 방화문으로 내화구조는 1000회마다 방화구획하고 방화구획의 구성은 방화문, 방화샷다 포함해서, 그죠? 그 다음에 방화구획 관통부,
요 내용 전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죠? 방아 샷다.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4층 이상의 각 세대별로 양방향 직통계단이 없을 시는 인접 세대와 공용 또는 각 세대별 단독으로 대피공을 설치하고, 이 내용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용도별 방화 구획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물어본 지문이 복합 건축물 피난 시설 등의 대상이잖아요. 건축물 안에서 용도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축물의 피난 시설의 대상, 복합적으로 들어간 건축물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시설 기준이에요. 그 내용이 1번 지문하고 연계가 됩니다. 1번 지문하고. 지금 건축법 먼저 봅시다. 지금 소방법은 나중에 좀 보시고, 두 번째 지문에 이 내용이 이제 건축법 시행령 47조에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장례시설, 산후조리원, 위락시설, 공장 같은 건축물은 공장은 같은 건축물에 설치할 수 없으나 요 다음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합 건축물의 피난시설 등이 대상이 해당이 돼요. 이게 대상. 이 대상의 시설 기준이 건피방 1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피 14조. 여기 보시면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나와요. 공동주택 등이라 하면 공동주택,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 시설을 공동주택 등이라고 하고,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공장을 위락시설 등이라 합니다. 공동주택 등이나 위락시설 등의 용도별로 같은 건축물이 있을 때, 방화의 지장이 뭡니까? 방화의 지장, 같은 건축물이 있을 때 방화에 장애가 되는 그런 용도가 같은 건축물이 있을 때 제한 사항을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제한 사항을. 그래서 공동주택 등과 위락시설 등이 위에 보면 이 네 가지 대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같은 건축물에 있을 때 방화에 지장 없게 어떻게 시설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시설 기준을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시설 기준을. 뭐 보시면 주요 구조물은 내화 구조로 하고, 마감재는 거실에 면하는 부분은 나연 재료로 하고, 복도 계단 통로에 면하는 부분은 준무련재 이상으로 하고, 내화 구조로 된 바닥 벽으로 구획되고 서로 이웃되지 않게 배치하고,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주택 등 위락시설 등을 위에 해당되는 건축물 대상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뭐였어요? 공동주택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을 때, 공장형 아파트 같은 건축물이겠죠. 예전에 공장형 아파트 건축허가 돼서 많이 건축을 했었잖아요. 그럴 경우는 용도별로 공동주택 등이나 위락시설 등을 하나의 건축물로 같이 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이 초고층 건축물이 있을 때, 지식센터와 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을 때, 그리고 중심 상업시설, 일반 상업시설, 근린상업시설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될 때, 또 출입구는 상호 보행거리 30m 이상 되도록 설치하고, 이게 이제 건피방 법칙이 있던 건데, 건축법의 방화구획 장소로 이 용도별 방화구획과 같이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게 건축법 내용이고, 소방법령에서는 그 방화구역을 명시한 장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비상전원, 그죠? 비상전원 자가발전 설비나 축전지 ESS 같은 경우 방화구역 한 장소에 설치해줘야 된다라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시제어반, 그죠? 감시제어반은 전용의 실에 설치하고 구획이 돼야 됩니다, 그죠? 화재안전 기준에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된 시설들이 있어요. 그거를 쭉 적어주시면 됐었을 겁니다. 감시제어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가압성 수장치 있죠? 감시제어반 내용. 그 다음에 가압성 수장치 중에서 가압수조.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실 제한의 배출풍도, 극기풍도. 배출풍도와 극기풍도는 전용의 풍도, 내화구조로 구획된 전용의 풍도에 설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화재안전 기준 내용에 특별히 방화구획, 내화구조된 방화구획을 명시한 장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쭉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번 문제는 춘전이 법규 내용을 물어본 문제라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요 복합건축물, 피난시설 등 요게 이제 답안을 쓰는데 관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해볼까요? 소방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TAB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TAB는 이건 기본 문제죠. 모든 수험생분들이 이제 선택할 수밖에 이 교시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적용 대상과 이 TAB 적용 대상은 소방기계, 소방전기 설비에서 여러 가지 범위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수계소화 설비 같으면 TAB를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펌프 성능 시험이 있겠죠? 펌프 성능 시험.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계소화 설비 균일한 살수 밀도 확보가 가압성 수장치가 요구하고 있는 성능을 만족해 주는지 펌프 성능 시험이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가스계 같은 경우 우리 시험에 나왔지만 도어팬 테스트, 그죠? 도어팬 테스트나 뭐 핫스모크 테스트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열 설비 같은 경우 우리 지금 부속실 제연의 TAB, 이 부속실 제연 TAB는 화재안전 기준에 있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속실 제연의 TAB는. 그래서 현장에 많이 적용을 해서 해야 돼요. 그죠? TAB. 그 다음에 거실 제한 같으면 지금 핫스모크 테스트가 여기 가스기가 아니라 거실 제한이네. 그죠? 아까 잘못 적었네. 거실 제한. 여러 가지 대상이 있을 겁니다. 대상이.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절차 및 내용이 절차 및 내용이 제한 설비 중심으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제한 설비 중심으로. 그래서 대상을 쓰시고 지금 답안에는 기대 효과를 먼저 썼는데 이 문제를 고를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 설비 위주로 설명하기 위해서 거실 제한과 부속실 제한을 나름대로 지문 할애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 TAB를 할 수밖에 없는지 거실 제한과 부속실 제한을
먼저 부속실 제어의 제한 방식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속실 제어 제한 방식 차압, 그죠? 차압 50파스칼 110뉴턴 차압, 방향풍속, 과압 방지, 그죠? 이 제한 방식을 통해서 제한 구역을 어디를 제한을 구역하죠? 그 계단실을 제한하든지 계단실 제한, 부속실 제한, 그 다음에 계단실과 부속실을 같이 제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승강장, 그죠? 이 뭡니까? 수직 피난 동선의 안전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단실이든 부속실과 계단실이든 같이, 아니면 승강장이든 이 제한 스모크 컨트롤 방식을 통해서 성능을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이 내용을 좀 적어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대 효과를 써주기 위해서 지금 제한 설비 중심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한 설비 중심인데 부속실 제한과 거실 제한의 TF의 필요성을 좀 명시를 해줘야 답안의 흐름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차압과 방향풍속 확보가 차압 유지 방향풍속 확보가 건축물의 조건에 따라서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죠? 차압은 연도력과나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서 차압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차압도 지금 법적으로는 40파스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110뉴턴 사이, 그죠? 이 파스칼의 단위가 상당히 굉장히 적은 단위예요. 어떻게 보면 압력이 1기압 압력이 1.0332 kg per cm 자승이잖아요. 그죠? 파스칼의 단위는 101,325 파스칼 뉴턴 퍼 메타의 자승. 그죠? 1기압보다 상당히 적은 값입니다. 이게 대기압보다. 이 대기압보다 상당히 적은 값을 40파스칼, 우리 현장에서 50파스칼 맞춰주고 있는데 그 50파스칼 맞춘다는 게 보통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건축물 높이에 따라서 상당히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방향풍속도 마찬가지죠. 방향풍속도 우리 수업 때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요구하는 게 0.5m/s, 0.7m/s. 그죠? 0.5, 0.7m/s는 우리 수업 때 공부했지만 화재 초기 시 요구하는 값인데 화재 중기가 넘어갔을 때 우리 방화고 실무 핸드북을 보시면 2.5m/s의 방한풍속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죠? 이것처럼 부속실 제한에 이 제한 방식을 맞춰주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설계를 할 때 설계 초기서부터 설계를 한다면 시공 초기에 TAB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 건축물이 제대로 건축물 조건에 따라서 제대로 설계가 됐는지 거기에부터 적용이 돼야 성능 유지에 판단이 서요. 마찬가지로 부속실 제한도 이렇지만 거실 제한 보시면 거실 제한의 제한 방식을 거실 제한 상당히 화재 안전 기준이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부속실 제한의 제한 방식을 공부한 다음에 이 스모크 컨트롤에 맞게 거실 제한의 스모크 컨트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면 압니다. 거실 제한의 스모크 컨트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재실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방식이네, 그죠? 공기 유입 방식, 제한 방식이, 그죠? 두 번째는
배출 구역이 거실일 때는 통로에 동시에 공기 유입해야 된다라고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거실 제한의 제한 방식은 화재실 배출과 동시에 공기 유입 방식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인접 통로 인접 거실이 5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거실일 때 통로 배출로 가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결국 통로 배출 방식이 두 번째 제한 방식이 될 거고, 세 번째는 뭡니까? 화재 안전 기준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 통로가 내화구조 난연제 이상의 가연성 내용물이 없을 때는 통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화재 시 연기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 통로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통로 제한을 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거실 제한의 제한 방식이 화재실 배출과 공기 유입 방식이 주가 되겠는데, 이 방식에 따라서 배출구와 유입구를 기준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죠? 배출구의 배출량, 그리고 유입구의 유입량.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배출구의 배출량보다 유입량을 같거나 크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얘기는 배출량보다 유입량이 많아야 화재 초기 때 연기층 하강 시간을 되도록이면 하강 시간을 억제시켜서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죠? 소화 활동에 원활하도록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 내용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화재 초기 시는 어느 정도 합당한데, 화재 중기 시는 이 구획실 안에서 연기 발생된 만큼 압력차가 구획된 화재실에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압력이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연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출을 그만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유입량보다. 그죠? 문제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문제 있습니까? 대공간 같은 경우, 아트리움 같은 대공간, 이런 대공간 같은 경우에 화재 시 연기의 유동 현상이 검증이 필요합니다. 피난 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그죠? 소화 활동이 원활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거실 제한에서 하스목 테스트나 부속실 제한에서 법적으로 지금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된 부속실 TAB처럼 하스목 테스트도 거실 제한에 해줘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서술할 내용을 수계 가스계 제한에서의 TAB 대상들, 그리고 거실 제한을 중심으로 왜 TAB를 할 수밖에 없는지 이 필요성을 먼저 명시를 해주면 지문 하례가 한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내용에서는 부속실 제한의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제 본 내용을 적어주시면 질문 내용이, 답안 내용이 깔끔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부속실 제한의 제한 절차는 공부한 것처럼 그 내용 쭉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주시면 사전 확인 사항은 뭐 어떻고, TAB의 예비 점검은 뭘 해야 되고, 부속실 제한의 제한 성능은 측정을 어떻게 하고, 첫 번째 차압 측정을 어떻게 하고, 폐쇄력 측정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방염 풍속 측정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쭉 보시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거실 제한의 TAB 필요성을 한 페이지 할애했잖아요. 거실 제한의 제한 방식이 차압 방염 풍속 과압 방지였지 않습니까? 이 제한 방식이 스모크 컨트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TAB를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점검 내용은 우리 공부한 내용대로 쭉 서술해 주시면 돼요. 자, 쭉 보시고 그 다음에 급기 송풍기 검사 뭐 쭉 보시고 측정 방법 이래 해주시고 자, 이래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죠. 세 번째 기대 효과 내용을 이제 쭉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야 답안의 흐름이 깔끔할 것 같아요. 부속실 재현에서 TAV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차압, 방역 부속, 과압 방지가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스모크 컨트롤이었는데, 건축물의 조건이나 화재 초기, 중기에 따라서 화재 안전 기준에 요구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잖아요. 그죠? 이 확인하는 절차의 기대 효과는 뭐가 되겠어요? 성능 확인이죠. 뭐 성능 확인. 피난 안정성을 확보하는지, 그죠? 소화 활동 지원에 원활한 지원할 수 있는지, 그죠? 그 성능 확인을 해서 화재 시 제 기능을 화재 시 수행할 수 있는지, 그죠? 두 번째는 뭐 기기 수명, 그죠? 기기 수명. 기대 효과, 기대 효과를 물어봤으면 기대 효과 적으면 되겠고, 더 내용 지문에 할애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네 번째 맺은 말 해서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차압의 50파스칼 확보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그죠? 건축물의 높이, 연돌 효과, 뭐 이런 내용 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염풍속 확보를 위해서 방염풍속의 기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얘기하고는 방염풍속 기준이 0.5 메타파스크, 0.7 메타파스크. 요거에 대한 개인의 의견 아니면 개인 생각 얘기하면 되겠죠. 이 0.5, 0.7 메타파스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재 초기 시 유효한 방연 확보 풍속이었잖아요. 그죠? 맺은 말식으로 이렇게 정리해주면 남들과 차별화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 전 수험생분들이 같은 문제를 고를 수밖에 없게끔 출제를 냈어요. 예? 그러면 문제를 선택을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답안을 좀 차별화되게 아니면 논리적 구성을 본인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이제 답안 작성을 스타트를 해줬어야 됩니다.